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송정역은 주말마다 전쟁입니다. 비좁은 주차 공간 때문에 역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기 일쑤입니다. KTX 개통 이후 계속된 일이지만 광주시나 코레일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송정역의 이용객은 지난 2015년 호남선 개통 이후 4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차를 정차할 곳은 전혀 없고 얌체 택시들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주말이면 일대 교통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주말 평균 3만 명이 넘게 오가는 광주 송정역 주변 교통은 주말만 되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열차 이용객들이 타고 온 승용차나 택시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항상 그래요. 이게 위험하죠. 교통이 마비되는 건 이용객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승용차와 택시들이 주행차로에 차를 잠시 세우고 역 이용객들을 태우거나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들이 한두 개의 차선을 막는 탓에 교통은 혼잡해지기 일쑤입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차들이 점령해버려 버스를 길 한가운데서 타기도 합니다. 교통 혼잡을 부추기는 건 택시 승강장이 아닌 곳에 서 있는 택시들 탓도 있습니다. 송정역 맞은편에 택시들이 한 차선을 점령한 채 손님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 정차해 놓은 택시들입니다. 광주 송정역 앞에는 이렇게 택시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손님을 태우지 말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청의 집중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택시들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택시 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직접 가보겠습니다. 제가 100m 정도를 걸어왔는데요. 택시 줄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피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마주오는 차량들과 뒤섞여 도로는 금세 혼잡해집니다. 주민들은 송정역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만 되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열차 시간이 딱 되면은 타는 사람 쉬고 내려주고 또 내리는 사람이 여기서 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말 안에도 평일에도 이렇게 바쁘다. 주말에는 금토일은 오히려 더 복잡하다고요. 구청이 불법 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무인 카메라까지 늘려가며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서만 2달 사이 1,700건의 단속이 이뤄졌고 이 중 택시는 270건에 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서는 진짜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계속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되고 또 와서 되고. 광주시와 코레일은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착공 예정인 송정역 주차타워에 승용차 승하차장을 만들어줄 것을 코레일에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층에 이제 그런 공간을 이제 다 짓고 운영이 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건의할 생각은 가지고. 하지만 코레일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주차 빌딩은 주차 대수 확보를 위해서 건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상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요. 광주시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송정역의 이용객은 급증했고 결국 주말마다 반복되는 교통대란은 주민과 이용객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광주의 첫 관문인 광주 송정역. 혼잡스러운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한 방문객들에게 광주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송정역의 주차 문제를 들고 광주역도 활성화하겠다며 광주시는 두 역을 오가는 셔틀 열차를 3년째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한 번에 평균 10명에 불과합니다. 1년이면 15억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계속 운영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역과 송정역을 잇는 셔틀 열차.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자 승객이 하나둘 열차에 오르지만 대부분의 좌석은 비어 있습니다. 3개 차량이 연결된 열차 중 1개 차량은 승객이 한 명도 없는 채로 운행되기도 합니다. 현재 시각 오전 11시 10분입니다. 송정역으로 가는 셔틀 열차 총 160개 좌석 가운데 현재 이용객 수는 총 11명입니다. 때문에 좌석 곳곳은 보시는 것처럼 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만 승객이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하루 30회 운영되는 이 열차의 승객은 일평균 300명에 불과합니다. 한 번 운행할 때 10명 정도가 타는 겁니다. 갈 때마다 분명 몇 명 안 타요.
소리가 많겠어요, 국가에서. 광주역과 송정역 간 셔틀 열차는 지난 2016년 윤장현 전 시장 재임 당시 광주역이 KTX 정차역에서 제외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도우려 도입됐습니다. 열차 운행에는 한 해 15억 원이 드는데 이 중 광주시가 11억 원을 대고 나머지는 코레일이 부담합니다. 코레일은 매해 4억여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운영 횟수를 줄이거나 광주시가 비용을 추가로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있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대에 이때만 이제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광주시는 적자를 감당하기도 힘들지만 셔틀 열차를 없앨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정역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상황에서 셔틀 열차마저 없어진다면 광주역과 주변이 겪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광주시는 이를 막기 위해 코레일의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만 열차를 운행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지하철 대중교통이 이렇게 완공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까지만이라도 조금 좀 이 셔틀 열차를 적자지만 좀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KTX 정차역에서 배제된 광주역에 대한 존폐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가 대책으로 내놨던 셔틀 열차 운행. 한 해 15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들여 하루 300명을 지원한 것이 옳은 것이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문을 연 지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꾸준히 늘면서 운영비도 늘고 있는데 국립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운영비의 40%를 광주시가 부담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즐겨 찾는 시설 가운데 하나가 광주과학관입니다. 개관 2년 차인 지난 2014년 관람객 수는 45만여 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엔 85만 5천여 명으로 연평균 17.3%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이 늘어나 지난 2014년 45억여 원으로 시작한 운영비가 올해는 68억 원가량으로 치솟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되면서 인력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비들이 지금 늘어난 거죠. 지금. 문제는 과학관 운영비의 40%를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체결된 협약에 따라서 과학관 건립비의 30%를 광주시가 지원하고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도 시가 분담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과학관에 투입되는 시비는 지난 2014년 11억여 원에서 시작해 올해는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 인재 교육을 위한 국립시설인데도 광주뿐만 아니라 대구와 부산 과학관이 시비 보조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관에 걸맞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시도하고 연계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다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광주시가 또다시 운영비 40%를 부담하기로 해 국립시설이 지방재정을 옥죄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개통을 앞두고 있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시승식이 목포 시민들과 여행사 대표 등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김윤 기자가 시민들과 함께 타봤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첫 시승식을 앞두고 유달산 승강장은 초청된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메인 케이블에 매달린 캐빈이 도착하고 첫 발을 옮기는 시민들은 긴장감과 호기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유달산을 따라 길게 이어진 케이블을 따라 움직이는 캐빈. 궂은 날씨에 유달산은 안개에 휩싸였지만 간간히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목포 시내 전경은 볼만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절정은 유달산 승강장을 지나면서부터입니다. 저는 지금 고화도 해상을 지나는 케이블카 캐빈 안에 탑승해 있습니다. 멀리 목포대교와 다도해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서는 짜릿한 바다의 스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유, 까마득이 갖고 밑에를 못 쳐다보았어요. 무서워서. 아주 상쾌합니다. 아주 좋아요.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길이는
3.23km, 바다 구간만 850m로 왕복 운행 시간이 40여 분에 이릅니다. 탑승을 마친 시민들의 반응도 일단은 좋습니다. 바다 밑에 아까 어선이 지나갔는데 그 물살도 그렇게 이 바다 밑을 볼 때 좋았습니다.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모든 경치가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포이기 때문에 더 기분도 좋고요. 그러나 사소한 오작동으로 캐빈이 공중에 잠시 멈추는 경우도 발생한 점은 억의 티로 남았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오는 6일 공식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개통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 글로벌모터스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박광태 전 시장이 전문성과 자질, 도덕성, 시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박 전 시장이 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에서 사퇴할 때까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대책위를 꾸려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시청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전제하고 주주들은 박광태 전 시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인 설립에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생 10명 가운데 4명은 성적 우수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광주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생 2,481명 가운데 내신 1등급은 13.9%인 344명, 2등급은 24%인 596명으로 1, 2등급 학생들이 전체의 38%에 달했습니다. 광주시 기숙사 운영 조례에서는 정원의 5%를 원거리 통학자, 10%는 사회적 통합 대상자에서 뽑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지만 광주 지역 28개 고교에서 이를 지킨 학교는 숭일고와 동명고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31살 김모 씨와 39살 유모 씨 부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 무안군의 한 도로에서 중학생 딸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A양이 자신의 성추행을 친부에게 알린 것을 알고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일어난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광주시가 다중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 사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2단계에 걸쳐 점검해 168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76곳에서 13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 가운데는 불법 증축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용도 변경 20건, 화재 안전 34건 등이었습니다. 홍어 요리를 소재로 한 광주 MBC 교양 프로그램 핑크피쉬가 한국방송대상 지역교양 TV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음식 안에 함유된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읽어냈다며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광주 MBC는 오늘 밤부터 수상작 3편을 재방송하고 오는 24일부터는 새롭게 제작한 핑크피쉬 7편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명절 때마다 광주 동구청에 쌀포대를 놓고 가는 익명의 기부자가 올해도 몰래 기부를 이어갔습니다.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익명의 기부자가 배달업체를 통해 구청 현관에 20kg짜리 쌀 50포대를 두고 갔습니다. 동구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쌀 기부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